발열 테스트도 보면 베이퍼 챔퍼가 들어가도 발열은 플립 6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오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IT의 진심인 남자 디노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셨던 갤럭시 플립 폴드 발열 성능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고 왔는데, 이번 마케팅 포인트 중에서 베이퍼 챔퍼가 플립 최초로 들어갔다, 심지어 면적도 상단 패널의 3분의 2 정도 사이즈까지 들어간 것 같은데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폴드도 전작 대비 1.6배 더 커졌다고 하는데, 제가 빠르게 알려드리기 전에 7월 구독자 이벤트로 플립 6와 버즈를 드리는 구독자 이벤트 고정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먼저 폴드부터 보면, 폴드는 말했다시피 베이퍼 챔퍼가 전작보다 1.6배 더 커졌고 스냅드래곤 8젠3를 탑재했는데, 참고로 폴더블유들은 발열 해소면에서 스마트폰의 절반 부분만 쓸 수 있다 봐야 되는 게, 중간에 힌지가 있기 때문에 힌지 옆으로 발열 배출이 안 되는 구조적 한계가 있기에 베이퍼 챔퍼를 탑재하거나 늘려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긱벤치 6 점수부터 살펴보면, 일단 점수가 역시 S24 울트라와 비슷한 싱글은 2100점대 정도, 멀티코어는 6900점 정도를 보여줬습니다. 싱글은 대략 10% 정도 올랐고 멀티코어는 대략 30에서 40% 정도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성능은 확실하죠. 그러면 가장 중요한 발열, 과연 발열이 줄었을까 늘었을까 빠르게 확인을 해보면, 폴드5와 비교를 했는데 정말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테스트 환경은 동일하게 3분 정도 냉장고에 넣었다가 빼서 화면 밝기 100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상하게 폴드6가 시작부터 엄청 빠르게 발열이 올라오더라고요. 심하면 폴드6가 폴드5 대비 거의 8도 차이가 날 정도로 발열이 엄청 빠르게 올라오는데, 폴드6는 무려 2분 만에 최고 온도 45도에서 46도까지 찍었고 폴드5는 41도를 찍고 있죠. 4분이 지나서야 서로 피크 온도인 45도에서 46도로 도달을 했는데, 참고로 갤럭시 같은 경우에는 45도 정도 올라가면 피크 온도라 보고 스로틀링을 거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놀라운 점은 4분부터는 서로 왔다 갔다 하다가 스로틀링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폴드5가 대략 1도 정도 더 높은 수치를 보여주더라고요. 정말로 폴드5가 45도 정도 왔다 갔다 하면 폴드6는 이후에 베이퍼 챔퍼 효과가 있는 건지 4분 이상부터는 꾸준하게 44도 내외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일단 오래 쓴다 가정하면 폴드6가 확실히 좋아 보이고, 초반 발열 안정성은 폴드5가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폴드6 같은 경우에는 추후 안정화 업데이트를 통해 계속 개선될 여지가 있긴 한데, 이거는 좀 의외의 결과이긴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신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기본 세팅 GOS가 켜진 상태에서 매우 높은 화면 밝기 100% 60프레임으로 세팅을 했는데, 기본 맵 기준으로 초반에는 50에서 60프레임 정도 방어가 되다가 스로틀링이 걸리면 난전시 40프레임까지 빠지더라고요. 평균적으로 50프레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플립6도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번에 눈에 띄는 게 플립 최초로 베이퍼 챔퍼가 탑재가 됐는데, 그냥 기본 베이퍼 챔퍼도 아닌 상단 패널의 3분의 2 면적을 차지하는 대형 베이퍼 챔퍼를 탑재했더라고요. 아무래도 플립 특성상 상단 패널 부분에 모듈이나 칩셋이 몰빵되어 있다 보니 발열 해소라든지 스로틀링에 있어 바형에 비해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긱벤치 6 점수로 보면 플립5 싱글 1700점대, 멀티코어가 대략 5000점대라면 플립6는 싱글 2000점대, 멀티코어는 6300점대로 싱글은 15% 정도 상승을 했고 멀티코어는 대략 30% 조금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3D 마크 점수도 보면 싱글은 최고 4800점대, 최저 2000점 정도를 기록했고 플립5는 최고 3800점대, 최저 1400점대인데, 스로틀링 기준으로 보면 전작보다 성능이 50% 정도 증가를 했네요. 일단 베이퍼 챔퍼 효과가 있는 건지 안정성만 보면 5%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베이퍼 챔퍼가 있어도 안정성이 폴드나 바형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드와는 다르게 이번에 플립6가 배터리가 전작보다 300mAh 정도 더 늘어났다 보니 배터리 전력 소모가 플립5는 12% 정도 소모를 했는데 플립6는 10%만 소모를 했습니다. 확실히 배터리 타임은 플립6가 전작 대비 소폭 증가를 했습니다. 발열 테스트도 보면 베이퍼 챔퍼가 들어가도 발열은 플립6가 좀 더 빠르게 올라오긴 합니다. 초반부터 2도에서 3도 정도 빠르게 올라오고 1분 경과시 36도, 플립5는 34도를 찍었고 2분 경과시 6는 41도, 5는 40도 정도를 찍었습니다. 우선 3분 만에 플립6는 최고 온도인 44도까지 올라왔고 플립5는 4분 만에 피크 온도인 44도를 찍었습니다. 그 뒤로 스로틀링 테스트가 끝날 때까지 플립6는 44도 내외를 보여줬지만 플립5는 43도 정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모습을 보여줬네요. 대략 1도 정도 차이가 있는데 플립6가 1도 정도 더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베이퍼 챔퍼가 있는데도 온도가 조금 더 높은 건 의외이긴 하네요. 일단 제 경험상 플립5는 1년 정도 됐다 보니 최저가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플립6는 아직 출시한 지 얼마가 안 됐다 보니 좀 쓰다 보면 계속 최저가를 통해 약간은 온도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3D마크 피크 온도는 플립6는 44도, 플립5는 41도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갤럭시 Z 플립6 폴드6 성능 및 발열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꽤 결과들이 좀 신선하죠. 폴드6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폴드6가 발열이 좀 높긴 하지만 4, 5분 뒤부터는 폴드5가 1도 정도 더 높은 온도를 보여줬고 플립6는 베이퍼 챔퍼를 넣었지만 발열이 전작에 비해서 스로틀링 시 1도 정도 더 높은 모습을 보여줬네요.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더 유용한 정보 계속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플립6 버즈 3 프로 구독자 이벤트도 고정 댓글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끝!